민노총 기반이 흔들린다라는 건 곧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생명줄이 끊어진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죠.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징벌적 관세 폭탄이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한민국의 민노총이 사라질 판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상황을 좀 직시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한국을 향해가지고 3,500억 달러 일시불로 대미 투자하라라고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관세 폭탄 25%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협상 카드는 아니다라는 거죠.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면서 동시에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겨냥한 치밀한 정치적 압박으로 읽어진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요, 한국의 외환 보유액 조달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외화 보유액은요, 4,163억 달러 규모입니다. 연간 조달 가능한 금액도 200억 달러, 많게는 30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달러 유동 사정도 뻔히 알고 심지어 통화 스와프 필요성까지도 정확히 파악한 상황에서 이 이재명을 상대로 통화 스와프도 거절하고 3,500억 달러 일시불 요구, 이거는 불가능한 요구를 던진 겁니다. 왜? 이재명이라서 말이죠. 그런데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현금 집행 시에 어떻게 되느냐? 100% 금융위기 옵니다. 왜냐? 원달러 환율 급등도 하죠.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딸때 끌어서 미국 주는데 대한민국이 IMF 사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충격이 온다는 거 알고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던진 겁니다. 왜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미국이 마가를 외치면서 미국의 제조 부흥이다라는 명분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이면에 이재명 정권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아르헨티나는 오케이 콜, 아니 먼저 원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너 한 이유는 뭐냐? 이재명 좌파리 정부들 때문이다 라는 거죠. 유엔에서 굴욕당하고 뉴욕 만찬장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퍼스트 레이디 외교조차도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한 게 이재명입니다. 그건 국제사회에서 이미 이재명에 대해서 사실상 패싱 대통령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거 대통령 아니야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대통령 자리 뺏어서 앉은 피의자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조건은요, 이 일본, 대만과 협상에서와 전혀 다른 비상식적 강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재명에 대한 철저한 무시, 그리고 불신의 방증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요, 보통 단기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의 순방은 어떻냐? 정반대죠. 지지율 곤두박질 쳤고요. 외신의 헤드라인은 한국의 위상을 추락하는 장면들로 도배가 됐습니다. 쪽팔려 죽겠다라는 거죠.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요,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수치, 안도감이 아니라 분노였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요, 단순한 경제 충격을 넘어서 이재명 정권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정권 붕괴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요. 현대차와 민주노총의 몰락도 따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경제 전반에 들이운 이 IMF급 위기 가능성까지 대한민국 대청소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김영윤 TV는요, 구글 코리아가 아니라 구글 본사에서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한국 정치 유튜브로는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폐악질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면서 우파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우리에게 보내는 건 이런 메시지다라는 거죠. 한국 좌파에 선동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한국 국민들에게 경제 제재, 그리고 이재명 패싱이라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요, 표면적으로는 미국 제조업 부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이 자본을 미국 땅에 끌어들여가지고 일자리와 고용을 창출하겠다라는 거지만 한국 경제의 가장 중심축인 것을 미국의 기술로, 미국의 땅에서 지켜내겠다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좌파리들은요, 그냥 어떤 거 미국 제조업 부흥이래, 우리 기술 다 미국이 가져가는
되는 거야. 안 돼, 안 돼 이러고 반미의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 나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 없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홀로 서기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헛소리 중에 가장 원탑이 우리 가족들 부정부패 저지르지 않아요. 저는 술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부정부패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술도 안 마시고 우리 가족은 부정부패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 이후에 지금 최고의 헛소리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요 무역 중심이죠. 한국의 최대 수출국 중 2위가 미국입니다. 18.7%나 차지한다라는 거죠. 자, 한국의 무역의 1위는 중국입니다. 무역 안에는 수입과 수출이 있죠. 자, 경제를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수출은 뭐냐?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외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 들이는 거죠. 수입은 뭡니까? 외국에 있는 물건을 사들이면서 우리나라 주머니에서 돈으로 나가는 거죠. 이거를 토탈해서 무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의 대상국 중에 1위는 중국이고요. 2위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18.7%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잘 보면요. 우리나라가 돈 되는 핵심 산업은 미국과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 부품, 반도체, 석유 제품 등등등. 자, 2023년에 미국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돈을 벌어들인 게 우리나라 주머니로 들어온 게 445억 달러입니다. 이 좌파리들이요. 미국 없어도 좋다. 우리는 뭐 중국이 있으니까 최대 무역국 1위가 중국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요. 1992년 한중 수교 직후에는 어땠습니까? 공장 막 짓고 이 싼 인력으로 저가 제품 들어와가지고 공급이 풀리면서 중국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제 대가리가 큰 거죠. 중간재, 특히 반도체 등 첨단 부품들까지 자체 생산 능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금률을 상승시켰죠. 그 다음에 싼 임금의 프리미엄도 사라졌죠. 중국 놈들이 돈맛을 알아가지고요. 기술력 쌓았겠다. 이 임금을 좀 높이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환경 문제 이런 것 등등으로 전 세계 공장들이 중국 땅에서 이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까지 탈취를 해가지고 지금 중국이 대가리를 키우고 패권 전쟁까지 노고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에게서 우리나라가 445억이라는 흑자를 2023년에 낼 때 그 같은 시기에 중국은 어떻습니까? 180억에서 189억 달러가 적자입니다. 적자가 뭐냐? 주머니에 빵꾸 났다라는 거죠. 2023년에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겁니다. 자, 그러면 흑자였던 그 전해를 보자라는 거죠. 2022년에 중국을 상대로 흑자가 12억 달러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미국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주머니에 돈 들어온 게 420억 달러입니다. 무역 상대국의 1위는 중국이 맞습니다. 무역 상대국 2위는 미국이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부터 돈을 들여오는 건 420억 달러, 중국으로부터 돈을 들여오는 건 겨우 12억 달러 정도. 그 다음에 2023년에는 바뀝니다. 이 중국을 상대로 마이너스 180억을 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홀로 서기를 하겠다? 이거 대가리 빵꾸 난 거죠. 아니면요, 진짜 산수를 못하는 겁니다. 더하기 빼기 조금 더 나가서 마이너스 개념을 모른다라고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거죠. 자, 미국은요, 일본에 5,500억 달러 대비 투자 받아내고요. 투자처까지 미국이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 한국에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꼭 약속 지켜라 라고 던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3,500억 달러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이요, 이 3,500억 달러 투자하고 1,000억 달러 에너지 수입하고 여기에 이재명이가 미국 갔을 때 백악관 들어가기 전에 발발발발 떠면서 들어가서 1,500억 달러를 다시 추가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약속하고 나왔습니다. 일단 1차 약속부터 보자라는 거죠. 한국은요, 이 3,500억 달러 투자하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이 투자는 한 5% 정도만 하고 나머지 현금 이동 없이 나머지를 달러 아니고 보증이나 뭐 대출 등으로 충당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미국은 기축통화라서 달러를 마구마구 찍어내면 됩니다. 근데 미국이 돈이 없어가지고 한국을 상대로 담보 대출을 받겠습니까? 머리가 나쁜 거죠. 미국 돈 많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에만 이런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실리 추구가 아니다라는 거죠.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언이다라는 거죠. 또 정치적 메시지는요, 유엔에서도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겁난다라는 거죠. 미국하고 한국하고만 기분 나쁘고 꼴도 배기 싫고 이게 아니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이재명이 저거 사람 새끼 아니야? 라고 낙인을 찍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재명 리스크를 부각시켰고요. 패싱으로
직접적으로 말을 해버린 겁니다. 자, 트럼프 만찬장에서 이재명을 찾을 수 없습니다. 멜라니아 옆에 이 텅 비어진 김혜경의 지정석. 대통령실에서는요, 멜라니아 옆좌석이 김혜경인 줄도 몰랐다라고 합니다. 사진 한 장 없는 퍼스트 레이디 외교, 국제사회에서 한국 대통령이 패싱당했다라는 인식을 정확하게 각인시켰죠. 보통의 유엔 총회는요, 각국의 정상들만 오는 거 아닙니다. 정상들이 자리하지 못한 자리에는 정상을 대신해서 외교 관계자들이 오기도 하죠. 근데 정상이요, 영부인과 함께 유엔을 찾았다라는 건 그 영부인의 외교를 염두에 둔 전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김혜경을 달고 간 게요, 반찬 가게 가가지고 떡볶이나 사쳐 드시라고 간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외교를 하라라고 한 겁니다. 근데 멜라니아 근처에도 못 가고 안 가고, 그런데 이재명 따라서 미국을 왜 간 겁니까? 이재명은요, 안팎 끝으로 다 국제 왕따 각인을 시키고 온 겁니다. 이게 답으로 바로 오는데요. 이재명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1410원까지 급등했고요. 한국 증시가 86포인트 곤두박질 쳤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카드가 IMF 위기의 전조다라는 비관적 전망이 쏟아지는 이유가 이것이죠. 이거 이제 시작입니다. 이재명을 선택한 대가를요, 온 국민이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개딸들은요, 외교 천재다라고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제2의 IMF 직격탄 맞으면요, 이 개딸들부터 맞을 겁니다. 트럼프의 응징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죠. 의약품 100% 관세 부과 예정입니다. 다음 타겟은 반도체와 자동차겠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제네시스를 벤츠, BMW보다 비싼 가격에 책정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25%의 관세 외에 만일에 괘씸죄 추가로요, 5%, 10%만 더 붙어도 경쟁력은 한순간에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자동차는요,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대표적 소비재입니다. 단순히 판매량 10% 감소가 아니라 이거는 제로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영업 수익률이요, 5% 수준에 불과한 자동차 산업이 가격 인하로 인해서 대응하면요, 곧바로 적자로 전락합니다. 정부가 보조금으로 떼운다? 이건 미친 발상이죠. 국민 세금을 왜 하나의 기업에 마이너스를 메꾸는 데 쓰이냐? 이것도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죠. 아마 미국은 불공정 무역이다라는 이유로 보복 관세를 더욱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는요, 글로벌 무대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된다라는 거죠. 현대차의 몰락 이코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울산에 있는 민노총들, 5만의 민노총들이 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현대차가 휘청하면요,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라는 거죠. 민노총은 이재명 정권의 든든한 정치적 기반이자 좌파리 진영의 동원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가리 안테나 꽂고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단이 소속되어 있기도 하죠. 이런 민노총이 기업이 무너지면서 함께 무너진다라는 게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민노총 기반이 흔들린다라는 건 곧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생명줄이 끊어진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죠. 경제 충격은요, 치명적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좌파리 권력이 송두리째 붕괴되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가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한국을 상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트럼프 관세 폭탄이 단순한 무역 전쟁이다라고 보기에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거는 뭐냐? 이재명 리스크다라는 거고, 이재명을 응징하려는 정치적, 징벌적 성격을 띤 관세다라는 거죠. 한국 경제는요, IMF급 위기와 같은 충격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현대차 몰락은요, 민주노총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좌파리 정권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은요, 큰 고통을 치른 뒤에 정치적 정화의 기회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요, 이재명 리스크에 대한 응징, 민주노총 기반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정권 붕괴 폭탄입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 미군 장성 800명을 수집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요. 대한민국이 전략자산으로 어떤 식으로 이동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TV였습니다.